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양경석 멘토입니다. 시장이 주 후반으로 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낙폭이 좀 심했다가 또 급반등이 나오고 굉장히 시장이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롤러코스트도 이런 롤러코스트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시장에서 생존하고 잘 살아남고 수익 많이 내는 방법. 이제 친절한 기술 분석에 양경석 멘토와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박플러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전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를 일단 코스피를 일단 보면은 이번 주 초에 국외적인 돌발 악재가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래시트 또 유가의 급락, 이래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아시아권 시장도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도 코스피 중심으로 1900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면서 1880이 위협을 받고 장중에 1880선이 또 깼었죠. 이러다가 또 주 후반으로 오면서 갑자기 또 돌변을 해서 이제 22의 양적, 유럽의 22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급반등을 따르면서 이에 따라서 아시아권도 유가도 이제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올해 경제가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가 급하게 또 반등을 해가지고 낙폭이 급했다가 주 후반으로 오면서 또 급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주에 정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주간이 되고요. 특별히 이 와중에, 코스피 중심으로도 급반등을 했지만, 지난 연말 이후에 코스닥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여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종목 중심의 장세도 계속 되면서 지수는 낙폭이 심했다가 그것을 만회한 수준 정도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투자 주체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숲을 한번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단기 매매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매수 포인트가 좀 많아졌다가 또 올라오니까 좀 매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메이저들을 보면 국내 기관들은 지금 종합지수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는데도 오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한 700억 정도. 외국인들은 매도와 매수를 번복을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종합지수가 빠졌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 종합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보였다. 철저하게 외국인들은 글로벌 마켓을 추종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기관들은 아주 과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작년에 배당을 받고 넘어온 코스피 중심에는 약간 매도를 좀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관망 상태다. 이제 1900선이 깨지니까 매도 물량도 줄어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규칙 바운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규칙이 있는 거는, 숲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죠? 근데 숲은, 큰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으니까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조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스피는 이제 악재 해소 기대감에 급반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경기 관련, 경기 민감주들, 소위 화학주, 조선주,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는 화학하고 조선주가 좀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학주, LG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6%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에서도 상당히 강한 4%대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왔고 골고루 이제 또 증권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반등이 연출이 되었었다. 자, 오늘 친절한 기술 분석의 양경석 멘토와 함께 하시면 다음 주가 또 예측이 좀 많이 맞습니다. 요즘
주말 단위로 친절한 기술 분석을 보시는 분들이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목도 지금 액티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방송만 제대로 시청하셔도 예, 돈 많이, 수익을 많이 거실 것 같아요. 예, 끝까지 한번 보시고 또 종합지수 예측에 대한 부분도 오늘 심도 있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종목들을 한번 에이스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친절한 기술 분석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제가 여러 종목이 편입을 했는데 그 종목들 오늘 성적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예,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재밌으시겠어요? 네, 바로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는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진가를 반드시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위닉스 종목 한번 볼까요? 위닉스. 첫 번째 위닉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12월 셋째 주에 아마 편입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위닉스 보면 이 종목이 돼야만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기술적 분석만 접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익률이 22.3%로 오늘 찍게 되네요. 상당한 수익률입니다. 22%. 이게 단기간에 22%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재밌는 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그동안 배운 것을 적용을 한번 해보죠. 네.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방 이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봉 볼린저입니다. 일봉 볼린저 밴드. 일봉 볼린저 밴드의 상방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2동평균선들이 정배로 들어가면서 장기 이동평균, 소위 말해서 120일 이동평균을 뚫고 나가고 60일 이동평균, 120일 이동평균을 위로 나가면서 20일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동평균선 정배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나가는 시도가 나오는데 거래가 수반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ACD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MACD 시그널, 제로라인 위로 돌파하면서 MACD 선이 시그널선을 골든커스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잘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목표가를 한번 제가 목표치를 지난번에 2만원 선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봉상에 이렇게 보시면 주봉의 5주 평균 상승 나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그것까지 정확했죠. 3주째는 아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주째, 2주째 옆으로 기다가 3주째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60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기청정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시장성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중국에 이제 런칭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 여파로 본다면 앞에 고가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2만원 선에서 2만 2천원 정도까지 조금 약간 수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부분은 오늘도 16,000원 존 일봉상에 조금 전에 잡아야 될 때 16,000원 존에서는 매수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 조정을 주면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네, AP 시스템도 지금 제가 추천드린, 공략한 지가, 몇 주 안 되면, 1주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지난주 거 같은데, 지지난주 건가요? 네, 지지난주네요. 2주 됐는데, 요게 일본 볼린저상에 요게 부딪히고, 지금 5.7% 수익입니다. 5.7% 수익. 상당한 수익률이에요, 단기간에. 자, 근데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의 폭이 좀 좁은데, 이제 상단에 부딪히고, 지금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거래가 수반되려고 그래요. 그럽니다. MACD 지표가 제로라인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을 여기서 약간 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봉이, 이제 꼬리를 들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봉이 거래가 수반이 되기 시작하면,
주봉이 60주의평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린 것 같지만 안정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7% 수익인데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MPK입니다. 미스터 피자. 예,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주가가. 예, 말씀드리고 나서 편입하자마자 지금 3,700원 전에서 공략을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지금 5.7% 수익률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타고 지금 상승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런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수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굉장히 강력한 사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대치를 일단 여기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을 좀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이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하고요. 자, MACD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시그널 보면 제로라인 위로 쭉 끌고 들어가는 모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 예, 주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위닉스하고 유사한 모양을 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5주의평이 강하게 들면서 주봉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하겠다고 좀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 에너지, 거래가 에너지입니다. 주봉상의 이 거래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에 고점은 충분히 시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4,000원대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탄력이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주 많이 오르진 않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움직이죠. 이렇게 5일 이동평균을 타고 10일 이동평균을 안 깨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지난 우리 양영선 멘트의 공략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수익률이 하나는 22%가 넘어갔고요. 하나는 5.7%, 5.75%대 이상 다 수익률 들어가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그런 종목이 또 나옵니다. 친절한 기술 분석. 잠시 후에 본격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합지수도 분석을 해보고,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종합지수를 그 정도로 예측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참 많이 도움받았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에 대해서도 좋은 종목,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이런 또 전화도 주시고 굉장히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나와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하고 그다음에 MACD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 지표인 디렉셔널 무브먼트에서 DI 인덱스 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DI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 발전 발전시켜서 ADX라고 Average Directional Index, Movement Index, ADX에 대해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오늘 굉장한 보물을 이제 얻게 됩니다. 오늘 종합지수 주봉도 분석을 해드리고 다음 주 예측도 해드립니다. 정말 이 신호등 기술적 분석의 대단한 사인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정말 자신감 있게 주식을 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근데 진행을 해보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방향성 이동 지표의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AD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X는 방향성 이동 지표의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의 합과 차이를 이용한다. 좀 이따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니까,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를 활용을 하는구나. 그걸 완성시키는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DI는 상승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이 마이너스 DI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짓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70과 30이다. 플러스 DI가 70이고 마이너스 DI가 30이다 그러면 올라가는 쪽으로 70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뭐 60이고 마이너스 DI가 20이다. 이 마이너스 DI 값이나 플러스 DI 값이나 DI 값은 절대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항상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60이고 플러스 DI가 60이고 마이너스 DI가 20이다. 그럼 나머지 100 중에서 20. 확률, 100분율로 따지는 거니까 60, 20, 그러면 80이니까 이 나머지 20은 뭐라 그랬습니까? 20은 나머지 20은 비추세다. 그죠? 방향성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이제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 ADX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를 합과 차이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ADX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결정적이고 꼭 잊지 말고 지나가야 될 거. 추세다. 추세인데, 추세의 존재 유무다.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추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야. 강도는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도는 얼마나 추세가 세냐 약하냐 뭐 어느 정도가 되냐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추세가 ADX는 추세가 지금 있냐 없느냐 그리고 하락 추세인지 요 ADX만 보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추세가 일단 존재하냐 안 하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ADX 값이 올라간다 할 때는 항상 이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네. 요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이제 가져가는데 추세가 이제 계속 가면 이제 값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럴 때는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DX 값이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횡보하는 현상이 보이면 추세가 없는 겁니다.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의 존재 유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 ADX는. 또 하나. 그러면 추세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DI가 결정을 한다. 이제 ADX는 추세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데 이 추세의 방향은 플러스 DI가 계속해서 값이 높아지면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가 값이 커지면 하락 추세 쪽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추세의 방향은 DI가 결정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X, DI 값은 전부 다 100분율로 따지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움직인다. 라는 것만 개념적으로 일단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추세의 존재의 유무.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ADX는 말해준다. 하시면 이것만 머리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ADX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ADX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X,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하는 이 인덱스가, 지표가 여기 있는데 ADX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것도 며칠 동안 하느냐 하는 걸 따집니다. 며칠 동안 해. 그래서 요거 14일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14일. 요것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림을 좀 심플하게 보시기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합지수를 제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동평균만 딱 넣어놓고 거래량도 지금 빼놨습니다. 거래량도 빼놓고 자 ADX만 집어넣었습니다. ADX. 자, ADX 값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ADX가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요럴 때 한번 보세요. 요럴 때. 요렇게 종합지수가 급하게 변동이 일어나는 국면, 요런 국면. 요런 국면에 보시면, 요 수치가, ADX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 추세가 존재한다. 자, 추세가 존재한다. 그래서 추세가 존재하는데, 이 ADX 값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무슨 추세입니까, 여기는? 상승 추세죠.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은, 요 DI 값을 보시면, 플러스 DI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변동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죠. 하락을 하는데, 종합지수가.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에도 추세가 형성이 되는 ADX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DX 값을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고
적게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간다 하는 게 보이죠? 자, 이럴 때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면에, 여기,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면에, 제일 바닥까지 갔을 때 ADX 값이 약 한 10 정도에서 12 정도가 되더라. 이런 통계를 좀 볼 수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갔을 때, 추세가 쭉 진행돼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는 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세가 많이 어디까지 갔을 때, 보통 14일짜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더라. 그 다음에 얘를 또 20일로 얘를, 날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더 액티브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더 루즈하게 나올까요? 더 루즈하게 나온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평균치니까 얘보다는 조금 덜하게 나옵니다. 덜 변동이 나옵니다. 요게 20일로 바꿔서 해보시면 요게 나와요. 이따가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ADX라는 거는 추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추세가 별로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국면들, 요거를 갖다가 또 더 액티브하게 보려면 요 날짜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아주 급하게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급하게. 그런데 추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ADX는 추세의 존재 유무를 알려준다. 아, 재밌죠? 자, 그럼 이걸 이제 활용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법.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게 뭐 수학적인 숫자가 막 나오고, 플러스 뒤에 뭐 가로 없고, 나누기 나오고, 곱하기 나오니까. 네. 아유, 시청자분들이, 아유,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나 원리만 이해하시면, 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부분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플러스 DI, 디렉셔널 인덱스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 플러스 DI는 평균치를 갖다가 뭐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게, 디렉셔널 무브먼트 이 값은 뭐냐 하면, 플러스 DM, 마이너스 DM이 있는데, 디렉셔널 무브먼트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일 고가에서 전일 고가를 빼가지고, 이게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수치를 갖다가, DM, 플러스 DM으로 잡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 그거는 전일 저가보다 당일 저가가 낮은 경우죠.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DM도, 마이너스 DM, 플러스 DM이 전부 다 숫자가 DM,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거 플러스라는 얘기는 상승 방향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DM이라는 하락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치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TR이라는 게 있습니다. TR, 트루 레인지입니다. 트루 레인지. 트루 레인지는 뭐 영어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버거운데 그냥 고가 저가 차이입니다. 맥시멈. 그러니까 고가 최고 많이 움직인 맨 위에 수치하고 고가의 차이. 그 값. 그것을 N일 동안 평균, N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저기 N자. 사실은 요런 건 별로 그게, 이건 뭐냐, N일 동안 평균 값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의식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만 해줄 때, 평균, 이거 N 집어넣으면 그냥, 며칠 동안, 뭐 9일이면 9일, 뭐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평균을 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가, 저가 그 값에서 움직인 플러스 값,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값만큼을 나눠준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다 한 겁니다. 이거 다 전부 다 100분의 1입니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DM 값이, 그죠? 다 이게 100분의 1입니다. 그럼 플러스 DM 값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트루 레인지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DI가 얼마다, 마이너스 DI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플러스 DI는 상승 방향 쪽으로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마이너스 DI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그 값이다. 물론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DI가 70이다. 마이너스 DI가 70이고 플러스 DI가 10이다. 이러면 뭡니까? 70만큼 하락적으로 지금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DX는 뭐냐? 디렉셔널 인덱스. 이제 이 DX 값이 뭐냐면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값을 갖다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합과 차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차이, 플러스 DI에서 마이너스 DI 값을 뺀 거,
두 개를 합한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를 n일 동안 이동평균하면은 ADX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 ADX는 추세의 존재 유무를 말해주는데 그걸 결정하는 N은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 DI 값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X와 플러스 DI, 마이너스 DI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지수의 ADX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재밌게 나옵니다. 재밌게. 이건 이제 제가 14일짜리를 넣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표를 활용하는 응용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이 그림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 예,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종합지수를 일부러 제가 좀 약간 크게 좀 그려놨습니다. 종합지수 일봉. 그래서 여기가 이게 오늘 게 들어갔나요? 오늘 게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건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요만큼까지 왔습니다. 요만큼까지 오늘. 1920포인트 이렇게 왔으니까 요 정도까지 왔네요. 오늘까지. 예, 어제 수치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느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ADX입니다. ADX.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플러스 DI 값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DI. 당연히, 마이너스 DI 값이 높을 때는 플러스 DI 값이 낮죠. 그죠? 왜냐면 100분을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락 쪽으로 많이 점유를 하게 되면 상승 방향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 값은 항상 합치면 얼마가 된다? 항상 합치면 100 이내에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추세가 있는 게 10이 될지 20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플러스 DI가 커질 때는 마이너스 DI가 작아지고 마이너스 DI 값이 커질 때는 플러스 DI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보시면 ADX 값이 추세의 존재 유무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 까만색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까만색이 이렇게 올라가죠. ADX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이게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ADX가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추세는 뭐가 결정한다? 플러스 DI, 마이너스 DI가 결정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플러스 DI가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고 마이너스 DI가 위로 계속 올라갔죠. 그죠? 이게 뭡니까?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가 존재했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국면 한번 보세요. 여기 국면. 이 국면을 보시면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 거죠. 추세가. 이 앞에 있던 하락 추세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가죠. 그죠? 주가는 하락 추세가 소멸되니까 주가는 반등이 나갑니다. 반등이 나가는데 여기 국면 한번 보세요. 여기 국면. 이 국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잦은 교차를 보입니다. 근데 얘 값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으면서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추세를 형성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뿐이지 추세는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변동이 크게 나오죠. 하락 변동이 크게 나옵니다. 이게 하락입니다. 이게 하락.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추세를 형성을 했어요. 이렇게 추세를. 그죠? 그리고 다시 추세가 소멸됐다가 이런 과정에 있다. 이거를 지금 제가 14일짜리 넣었는데 이거를 주봉에도 응용을 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날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9일로 줄일 수가 있고 6일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응용을 하시려면 요거를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 옵션 지수 매매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150분, 200분, 300분에 다 써먹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그는 데이터를 어떻게 넣었을 때 효과가 높은지를 체킹을 하시면 굉장히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와우, 이것만 해도 이건 무기가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를 갖다 만약에 종목에 응용을 하면 종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로 제가 잡아낸 종목. 지금
금요일날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제가 친절한 기술 분석의 양양성 멘토 나가는 종목들,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MLCD, DI 이 3개만 이제 추세 반전 지표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스타캐스틱 지표로 들어가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응용 전략이 나옵니다. 이러한 종목으로, 이러한 그 분석으로 찝어내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엄청 높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종목들이 거의 제가 그 공략주 말씀드리는 거 자세히 보시면 뭐 약간의 시간차로 약간 뭐 덜 움직이다 나중에 움직일 때도 있고 좀 빨리 움직일 때도 있고 이렇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이치가 왜 그런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합지수의 ADX를 제가 이제 좀 봤는데요. 자, 그러면 ADX를 이제 잘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원칙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핵심 노하우입니다. 핵심 노하우. 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만 제대로 딱 보셔도 ADX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구나 한마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ADX가 상승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ADX가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ADX가 상승한다 하는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들어가냐? 추세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추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DI의 교차 발생할 때 시장의 방향대로 매매한다. 자,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하고 두 개가 크로스가 나타납니다. 크로스가.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플러스가 이렇게 치고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매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매매 들어갑니다. 자,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정확하게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X가 그럼 하락할 때는 어떡하냐? 하락할 때.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추세가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기존 추세가 약화되니까 기존 추세의 반대로 매매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기존 추세의 반대로. 이럴 때는 ADX가 하락할 때는 뭐냐면 비추세적인 횡보다. 그 다음에 반대 출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세 반전 지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ADX가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꺾인다 그래가지고 ADX 값이 이렇게 꺾인다 그래가지고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지 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ADX가 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여기 이게 ADX 값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 자,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예요. 하락을 하다가 자, 꺾였어요. 꺾였는데 얘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올라가느냐?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될 수 있다. 이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횡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밑에서. 이런 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추세 반전의 지표는 이거 가지고 안 하고 그래서 추세 반전 지표인 스타캐스틱을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하시고 스타캐스틱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면 ADX가 상승할 때 그 추세대로 매매하면 되고 특별히 DI의 값을 잘 보면서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를 살펴서 교차됐을 때 매매 시점을 잡는다. 그 다음에 ADX가 하락을 할 때는 기존 추세가 약화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매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이게 ADX 값입니다. ADX 이게 추세를 형성을 한다.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야. 올라가는 추세인데 ADX가 꺾였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꺾이냐?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위에서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빠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추세 반전 타이밍은 ADX를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스타캐스틱을 가지고 잡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반대 추세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추세 반전 지표인 스타캐스틱을 꼭 보조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종합지수 주봉을 가지고 ADX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방향 매매 하시는 분들, 지난주, 지지난주 이 방송이 나가니까, 굉장히 도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볼리전드하고 MACD만 봐도 방향이 잡히죠. 그죠? 방향이. 특히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주가가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한 50포인트가 그냥 아래쪽으로 움직였다가 또 위쪽으로 확 들어오지 않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종목들도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중심 잡고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의 주봉, 주봉 ADX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걸 14일로 넣어보기도 하고, 14주 동안 평균인지 20주 동안 평균인지 이제 이걸 해보니까 비교적 뭐 이렇게 좀 보기가 좀 편한 게 9개짜리를 넣어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설명드리기도 편하고, 물론 이제 이 추세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14주로 보통 일반 HTS는 14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자기가 맞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배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예. 근데 하락의 밴드가 있죠. 밴드. 하락의 밴드를 보시면은 뭐 이 정도의 밴드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래쪽으로 한 1800선까지 열려 있고 위쪽으로 한 1970까지 열려 있다. 뭐 이 정도 잡아주시면 큰 레인지는 잡힙니다. 그죠? 종합지수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오늘 배운 ADX는 추세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ADX는 이제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의 주추세가 형성이 된 기간은 여기는 상승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더 이상 형성을 하지 않고 놓은 기간이 주가가 추세를 형성하지 않고 횡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했던 추세가 횡보를 거쳐서 추세가 형성을 하지 않고 내려오면서 이 추세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보시면 주봉상에, 자, 잘 보이게 해서 요걸 보여드릴게요. 주봉상에 마이너스 DI 값이 플러스 DI 값을 크로스 교차하면서 강한 형상을 보이죠. 그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방향을 결정짓는 건 DI 값이라 그랬죠. 플러스 DI냐, 마이너스 DI냐. 마이너스 DI가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급하게 그 DI 값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쪽으로 가려고 이루면서 아직 하락의 주봉상에 하락 DI 값이 꺾이진 않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플러스 DI 값의 바닥 국면입니다. 어디서 바닥을 때릴 것이냐. 그래서 얘가 볼린저 밴드의 주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만 오면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하단만 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는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안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주봉상의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 주봉상의 ADX를 보면 ADX 값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아직까지도 헤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쪽으로 강하게 마인드를 갖지 마셔라. 좀 조심을 하는 국면이다, 아직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20주 이동평균, 이 20주 이동평균의 터닝을 기대하려면 얘가 이 위로 올라가서 주가가 20주 이동평균 위에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 다음 국면에서 주가 상승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확실한 사인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의 갇힌 매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약 한 2달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주가는 박스 레인지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개념을 갖고 주가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종합지수는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위로는 1950선 정도, 또 아래로는 1880선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60, 70포인트의 레인지 아래 아직도
주가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좀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듯 싶고요. 롱텀, 장기 바이앤홀딩 전략은 아직까지는 무리하다. 특히 경기 민감 섹터들은 아직도 어두움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할 텐데 주의해야 될 국면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또 지수에 대한 매매가 제한적일 때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주를 타겟을 잡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제가 계속 중소형주에 대한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에 공략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SFC입니다. 112240. 주가가 저가주입니다. 저가주예요. 네. 저가주인데, 네, 포인트를 이제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실적이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과도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회사는 굉장히 양호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태양광 관련 백시트, 이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백시트, 이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중국 쪽에 굉장한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좋은 일만 좀 남은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 있는 상태인데, 부채 규모 감소를 해가지고 일단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도 하나의 안정적인 지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방열 백시트가 중국 진출하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효율이, 에너지 효율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안정성 테스트도 통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사막 지역 있죠. 열이 높은 데서 태양광을 쓸 때, 이제 에너지를 집중을 할 때, 그 백시트가 녹는 그 단점이 좀 있었는데, 그 효율을 굉장히 높인 제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그 R&D, 연구개발의 기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은 2,370원, 목표 가격은 3,0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2,150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오늘 우리가 배운 ADX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가를 보시면, 장기하라 그랬어요, 장기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뭐고 다 뺐는데, 지금까지 배우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이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한번 볼린저 밴드를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볼린저 밴드를. 볼린저 밴드를 예측을 해보시면, 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 국면이 있죠, 횡보한 국면. 그죠? 당연히 어떨까요? 볼린저 밴드가 좁은 밴드겠죠, 좁은 밴드, 그죠? 좁은 밴드. 예. 좁은 밴드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가려고 이제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 국면이에요. 볼린저 밴드 좁은 국면에서 넓은 띠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ACD를 보시면, MACD를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 MACD를 보시면, MACD가 상승 터닝 지표들이 나오기 시그널을 상승 돌파하면서 제로라인 위로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높게 잡는데, 이런 종목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 구조도 안정되고, 가격도 저가고, 외적인 어떤 그 변수에서, 실적이 3분기 동안에 안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 금방,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배운 거, DI, 플러스, 여기 20으로 적어놨습니다. ADX를 한번 볼까요? ADX. ADX는 추세가 형성이 됐었죠. 무슨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추세가 소멸이 됐죠. 추세가 소멸이 됐는데 주가가 계속 추세를 소멸시키면서 완전히 진을 뺐죠. 그리고 추세가 없는 구간이 쭉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이 오래됐죠.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전에 봤던 요거 한번 볼까요? 네.
플러스 DI, 마이너스 DI가 여기서 지금 플러스 교체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이너스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마이너스 DI, 플러스 DI가 여기 교체가 플러스 되는데 플러스 DI가 지금 위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추세는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까만색 ADX 추세는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잘 보시면 플러스 DI 값이 마이너스 DI 값이 위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플러스 DI가 갑자기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거래량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스포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좁은 밴드를 지나고 가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주봉으로 또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가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주가들은 움직여버리면은 이 121선까지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3,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고 특별히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다가 거래가 틀고선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편승 매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SFC 관심 있게 보시고 특별히 이렇게 중소형주를 매매하실 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꼭 투자 마인드를 너무 과감하게 한 번에 100% 배팅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목 매매할 때는 내가 이 포인트를 비중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대형주 같은 경우와 중소형주 매매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액티브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 100%가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100%를 내가 실었을 때 얘가 한 10% 하락을 중간에 해버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꼭 어느 정도 정해서 내가 흔들더라도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정도.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꼭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오늘 ADX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또 주봉에 대해서도 ADX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칭해서 다음 주에 성공 투자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친절한 기술 분석 양영석 멘토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